김영자 씨의 스토리와 연관지어 책 내용을 쉽게 풀어 정리한 하였습니다. 돈의 심리학 읽고 김영자 씨가 배운 5가지 교훈.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돈을 씁니다. 김영자 씨는 처음엔 돈을 수입과 지출의 숫자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심리학은 말하죠.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선 특히 더 감정적입니다. 영자 씨도 두려움, 불안, 기대, 설렘 같은 감정 때문에 소비하고 투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리는 순간 돈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죠.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건 다릅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건 위험 감수, 부자로 남는데 필요한 건 절제입니다. 기순 언니가 연 18%라는 고수익에 이끌려 퇴직금을 모두 날릴 뻔했던 장면은 이 교훈에 살아있는 예입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욕심보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운과 리스크는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당신의 성공도 실패도 모두 100% 당신의 능력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자 씨도 어느 날은 투자로 수익을 보고 또 어느 날은 손해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운과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돈 공부의 핵심임을 깨달았죠. 충분하다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책은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수익률만 쫓던 영자 씨도 이제는 말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과도한 수입보다 생활이 가능한 안정을 택한 그녀는 이미 마음이 부자가 되었죠. 돈 공부는 지식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의 심리학은 돈에 대한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영자 씨도 고백했죠. 가장 어려운 건 결심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이처럼 돈 공부는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돈의 심리학은 투자 공식보다 중요한 게 자신을 아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김영자 씨는 이제 단순히 돈을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통해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순 언니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영자 씨는 그날 밤 책장에 꽂힌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복지관 강사가 추천했던 그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었죠. 그동안 몇 번이나 펼치다 덮었던 책.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돈을 쓴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그랬듯 자신도 감정 때문에 카드를 긁고 감정 때문에 적금을 해지한 적이 많았으니까요. 그래. 돈은 마음이야. 숫자보다 내 감정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였어. 책장은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다르다. 그 구절을 읽던 순간 노란 조끼를 입은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익률 12%, 지금 넣어야 유리해요. 그땐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잠깐 흔들렸던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무심코 수첩을 펼쳤습니다. ETF, 즉시연금, 정기예금. 나는 이제 무모하게 벌려하지 않아. 지키는 법부터 배운 거니까. 책은 또 말했습니다. 운과 리스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다. 영자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난달 투자했던 ETF는 수익이 났지만 이번 달엔 손해를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잠 못 잤겠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의 실력이 아니라 흐름이었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다. 영자 씨는 거기서 책장을 덮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 요즘 그녀의 삶엔 과한 것도 모자란 것도 없었습니다. 미용실은 주 4일, 손님은 예전만 못하지만 배당금으로 생활이 보태지고 남편은 요즘 들어 부쩍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다시 수첩을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다. 감정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욕심은 평화를 깨뜨린다. 투자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시작이다.
돈의 심리학은 단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영자 씨가 진짜 자신을 이해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40도 아니고 50도 지나 55세야 겨우 만난 책. 하지만 그 타이밍은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투자에 눈뜬 김영자 씨. 김영자 씨는 이제 더는 돈을 몰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용어가 낯설었고 숫자가 복잡해 보였지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다 보니 어느새 그녀만의 언어가 생겼죠. 이제 그녀의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처럼 영자 씨는 위험을 감수하되 무모하진 않았습니다. 은행에 묻어두었던 적금 중 일부는 정리해 ETF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KODX 200, TIGER 미국 S&P 500, KINDEX 친환경 에너지. 이제 그녀는 좋다는 종목보다 내가 이해하는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수익이 났을 땐 살짝 들떴습니다. 하지만 돈의 심리학이 말했던 그 구절이 떠올랐죠. 돈을 다룰 때 가장 필요한 건 절제와 인내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버티는 힘이에요. 미용실을 운영하며 남는 시간에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투자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모임 이름은 시니어 스톡클럽. 커피 한 잔 값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거기서 처음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주말 산책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난 이게 참 좋아요.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다는 게요. 예전엔 손님 없으면 불안했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했던 거 기억나요? 가장 어려운 건 결심이었다고. 영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결심이 지금의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그녀도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삶이 있다는 것도요. 김영자 씨는 55세 투자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자랑스러운 건 숫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바꾼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조용히 오르던 주식은 하루아침에 휘청였고 뉴스를 켜면 연일금리 인상, 경기 침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김영자 씨도 처음엔 태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익숙한 종목이 7% 하락했다는 알림을 보고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녀는 수첩을 펼치고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ETF 매수일, 배당 들어온 날, 소액 채권 적립일. 그리고 한 장 옆에는 돈의 심리학에서 옮겨 적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오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겁이 나요. 괜히 시작한 건 아닐까?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수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언제나 준비하면서 움직였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라는 것을요. 그녀는 그날 밤 새로운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단기 자금은 MMF로 옮긴다. ETF는 매도하지 않고 리밸런싱만 조정. 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채권형 펀드로 일부 분산. 유튜브와 투자자 모임에서 심리방어법 공유받기. 다음날 복지관 투자 모임에서도 위기 이야기가 화두였습니다. 누구는 아예 다 팔았다고 했고 누구는 오히려 더 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수록 저는 구조를 바꾸려고 해요. 저는 수익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더라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지혜로운 투자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작게 다짐했습니다. 이 위기는 나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위기의 시기를 지나며 김영자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버텼다는 말보다 깨달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본 순간 마음속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온 건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2025년 봄 정부는 신성장 산업 특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반도체, 2차 전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었죠.
뉴스에서 그린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영자 씨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산업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하죠. 투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더라고요. 그녀는 그날부터 전기차 관련 기업, 수소연료 기업, 배터리 ETF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두산퓨얼셀. 이제는 이름만 봐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감이 오기 시작했죠. 나는 이걸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로 보는 거구나. 복지관 투자 모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영자 씨는 자연스럽게 발표를 맡게 되었고 시니어 투자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분기마다 사례 발표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네에도 진짜 투자자가 생겼네. 나도 ETF 한번 해볼까 봐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충분함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재미있어요. 내가 선택한 종목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게요. 이제 그녀의 하루는 정해진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오전엔 미용실, 오후엔 강의 하나 듣고 저녁엔 수첩을 정리하며 하루의 경제 뉴스를 마무리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지만 단단한 삶이 있습니다. 김영자 씨의 계좌에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감정과 시간을 견뎌낸 흔적이, 그리고 성장한 자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아침은 이제 고요합니다. 미용실은 주 4일만 엽니다. 월요일은 늘 시장에 다녀온 뒤 아메리카노 한 잔과 경제 뉴스 몇 줄로 하루를 시작하죠. 손님이 없던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이 배당 계좌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꽤 되네요. 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젊은 창고 직원의 말에 영자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조금씩 공부해서 만든 구조예요. 수입보다는 흐름을 만들려고요. 그녀의 통장엔 ETF 배당금, 즉시연금 수령액, 소액 채권 이자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매달 많지는 않아도 그녀에게 마음의 여유를 안겨주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시니어 투자 모임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자 씨, 이거 책으로 써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한텐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55세 시작한 돈 공부. 그건 단지 돈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작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은 문장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늦은 건 없다. 그녀는 지금도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히 계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내 삶을 지키는 연습이자 노후를 준비하는 사랑이며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일 숫자 적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록이란다. 이 숫자들이 할머니를 안심하게 해주는 거야. 김영자 씨는 이제 더 이상 늦게 시작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꾸준한 발걸음으로 앞으로도 그녀는 걸어갈 것입니다.